어쨌든 매물을 보고 검토를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매물을 아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요. 근데 저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면 올라오기 전에 어쨌든 매물을 먼저 잡는 게, 검토를 하는 게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제 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도 유튜브를 찍어요. 찍으면 편집하는데 한 2, 3주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물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괜찮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계속 릴레이션십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네. 사람들은 처음 공인중개사 가서, 사무실 가서 제가 얼마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물건이나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다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좋은 물건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고 그래 보여도. 물론 돈이 많다고 해도 뭐 계좌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사람 못 믿어요. 이 사람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있었던 사람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뭐 어떠냐. 그러려면은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잘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처음 갈 때 하다못해 비타오백이라도 한 박스 사가거나, 아니면 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사가고, 저는 뭐 디퓨저 같은 것도 많이 사가고. 디퓨저. 네. 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비타오백 너무 진부하잖아요. 네, 비타오백 좀 진부한데. 냉장고 열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디퓨저. 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들.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디퓨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 공간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니까 살살 녹는다. 네. 나도. 네. 와. 그리고 보석 달려있는 펜도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크게 박힌 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있으면 또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계약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되겠다. 우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우린 스토리텔링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제철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런 선물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갔던 거는 이제 화장품 많이 가져갔고, 화장품도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네. 연예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른 TV 협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시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제 밖에서 다니시고 이럴 때 피부 관리하는데 좋다. 이런 좋아하겠다 진짜. 네. 그런 거 실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요즘 이렇게 이렇게 앰플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한 번만 가서 이렇게 선물 주면은 그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죠. 네.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연락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힘들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힘드니까 연차 내면 전 무조건 그렇게 떠났습니다. 연차 내면 떠났고, 토요일이면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부동산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네. 지역하고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저는 이제 부동산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다 아이들이 목마르면 어디 가야 돼요? 슈퍼. 네, 부동산. 편의점? 부동산. 네, 부동산. 아이 데리고 부동산. 아이가 사탕 먹고 싶다. 부동산. 네. 커피 믹스 하나 먹고 싶다. 부동산. 가서 이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선물도 드리고, 그런 관계를 좀 쌓아 나가야 되는 게 물건을 그래도 받는 첫 번째 순위예요.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하세요? 첫 대면? 첫 대면이요? 네. 첫 대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아니 뭐 전화로 좀 마사지를 해놓고 갑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화를 다 돌려요. 엑셀 상으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엑셀을 띄워놓고요.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그 안에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쫙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드려요. 네. 근데 전화를 드리면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너무 친절하시고 브리핑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반면에 무뚝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특히 지방에 뭐 토지하러 가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물건 없어요. 뚝 끊어버리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방문할 때를 좀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은 친절한 데만 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요? 네. 무뚝뚝한 데에 가야 의외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무뚝뚝하겠어요? 잘 되니까. 네. 너한테 안 팔아도 나 좋은 물건 많고 줄 서 있다 이거죠. 그럼 또 저희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제 계속 마음을 녹여야죠. 계속 마음을 녹이고 그게 4번, 5번 계속 관계를 쌓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전에는 거기도 토지였는데 저한테 쌀도 보내주셨어요. 공인중개사분이. 직접 농사 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부동산 열지도 않아요. 왜냐,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물건이 다 나한테 오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뭐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맨날 받아먹기 뭐 하니까 쌀 한 가마니 해놨어. 그럼 또 이제 그거 싣고 오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쌓아놔. 거래를 안 했는데도요? 예, 예. 사실 아파트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아파트 있으면은 중개사님들한테 그래도 뭐 하나 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남자잖아요. 네. 남자 소장님은 좀 어렵더라고요. 남자 소장님은 또 남자 소장님은 약주 많이 가져가면 돼요. 약주. 네, 근데 이제 그냥 소주 가져가면 그 욕 먹는 거고요. 좀 이제 작게는 전통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주는 다 그 마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장인이 있고.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이것도 스토리텔링.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고 급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 위스키. 네, 우리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 근데 사장님이 좀 품격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와인. 네. 그렇게 준비해야죠. 그래야 그분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게 물건을 받죠. 그래야 신경 한 번씩 더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연락이 오는군요. 물건에 대한 브리핑도 해주시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중개법인을 찾아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항상 이렇게 물건이 준비되어 있던데요.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된 물건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시장에 나온 거고 우리는 원석을 찾으러 다니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거. 네. 또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그런 분들 계세요. 거기 제가 가서 볼 테니까 직원 좀 불러주세요. 안 알려줘요 절대. 왜냐하면 저를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건 채가는 거잖아요. 안 알려줘. 특히 건물은 직원을 오픈 안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임차인들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렇게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십니까? 경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경매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경매장에 가서 구경은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낙찰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녔으니까 평일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차를 못 내잖아요. 그리고 경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뭐 사전에 임장 가야 되고. 근데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저는. 시간도 부족했고, 물론 저도 싸게 사면 좋죠. 경매 나와서 싸게 사면 좋은데,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은 좀 접고 간 거죠.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을 또 하시면서 여쭤보세요. 사실 뭐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내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는 집이 사실 뭐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다 좋았으면 좋겠고, 월세로 바꿨을 때 월세 수익률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팔았을 때 매매 차익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모든 분들의 소망이죠. 근데 그런 물건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물건은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잖아요. 결혼 상대를 찾는데 사람이 집안에 돈도 많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착하고 나만 바라보고 전문직에다가 그런 사람은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해. 기본적으로.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환상에 아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진짜? 내가 원하던 게 딱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투자 물건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결혼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월세 수익률이 높다. 그럼 매매 차익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물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월세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안정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강남에 있는 건물은 월세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이자 비용보다. 근데 왜 거래가 되느냐. 임차인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 수익률이 높다? 그럼 점점 지방으로 가는 거죠. 왜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권이고요. 그리고 이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 그냥 시청 한번 이전하면은 그냥
한 번에 부도심 되는 게 금방이에요. 초토화 되죠, 초토화. 네. 그런 데는 월세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리스크가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고 가슴 속에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투자할 때는 싸고 좋은 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높으면 뭐 리스크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말로만 들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게 경험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보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 제가 여기서 솔루션을 절대 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은 얼마나 많고. 근데 내가 관심이 있었다? 그럼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서 이 월세가 어떻다? 매매가 어떻다?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할 사람이 이 월세 낼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조금씩 판단을 해가면서 인사이트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야 되냐고? 그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도 저는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냥 투자했어요. 못 가잖아요. 제 상황이. 퇴근하고 가야 되거나 주말에 가야 되는데 막 4-5시간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개인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금액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지역을 한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세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개별 물건을 분석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제 투자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고 있고, 근데 그래도 너무 먼 지역은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지역은 못 가는 거죠. 저희 직장인분들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좀 부동산 투자와 네. 일,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가정까지 있습니다. 네. 이 삼박자를 좀 균형 있게 잘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좀 약간 주말 시간이나 네네.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와이프분이나 남편분하고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신 분들 좀 너무 많아요. 있어요. 네. 육아 관련돼서도 그렇죠. 그렇고. 이 세 가지를 다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요. 천재지. 오은영 박사님 못지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우선 직장 생활은 거기서 인정받고 잘해야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인정 받으셨습니까? 네. 오. 전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끄러움 없이 회사 다 다녔습니다. 야근 진짜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뭉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고 치워버리자라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전 직장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부동산 관련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부동산 공부도 했었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게 좀 느껴져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합니다. 그럼 막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라고 하면 겨우 하고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있어요. 그리고 뭐 품위서 하나 쓰라고 하면은 그냥 얼마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또 다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또 화내요. 또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안에서 게으르다가 퇴근하면 갑자기 짠 변해가지고 로봇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영역에서 다 프로들입니다. 일도 잘해요. 네, 일도 잘하세요.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네, 왜냐하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제일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거 아닌 것도 책임감 있게 안 하는데 제 거라고 책임감 있게 하겠어요? 내 거 잘해야 남의 것도 잘하고 남의 거 잘하는 사람이 제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사실 배워야 될 거는 일하는 체계를 좀 배워야 돼요. 체계. 예,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내가 5천만 원 있다. 5천만 원짜리 저거 좋대더라. 그럼 회사에서 5천만 원 구매하겠습니다. 왜? 좋아서. 이렇게 품위서 내면 팀장님이 어떻게 집어던지죠. 네,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네. 품위서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왜 구매하는지. 그럼 구매의 건, 뭐 의미를 쓰고
그리고 A, B, C 업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A 업체는 뭐가 좋고 B 업체는 뭐가 좋고 C 업체는 뭐가 좋고 단순히 5천만 원이 아니고 비교 분석해보니까 여기는 4,500이고 여기는 4,300이고 근데 어디는 서비스가 더 좋고 이런 거를 수많은 분석을 하고 나서 첨부 자료를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지 근거 자료 붙이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그게 한 장의 구매 품인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 투자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우린 그냥 가서 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5천만 원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빌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아파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무슨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엑시트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쓰고 첨부 자료를 다 붙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 지역과 사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첨부 자료 없는 품위서 없잖아요. 이만큼씩.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결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결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물건을 제가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물건을 사는 건 제3자라고요.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선택이 옳아야 그게 맞는 투자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팔고 나가지. 나만 좋으면 어떡해. 나만 좋으면 나중에 내 자식 거 돼요. 못 팔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안에서는 우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람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다 모아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이상해도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회사라는 틀 안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 밖을 나오면 그 제도권이 없어집니다. 그 경기장이 없어지죠. 네, 경기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뭐 권투장이라고 쳐요. 복싱장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복싱 날리겠구나.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이게 복싱장인지 유도장인지 뭐 태권도장인지 검도장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싱이 날라올 것 같으면 경기장에 입장을 해요. 경기장에 입장을 했는데 사격장인 거야. 빵! 저기서 그냥 빵 쏘면 난 죽는 거예요. 근데 회사 안에서도 사격하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제도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상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중개사무소 소장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만나고 매수인도 만나고 임차인도 만나고 임대인도 만나고 나중에 인허가 내면 공무원도 만나고 건축사도 만나고 시공사도 만나고 하다못해 옆집 땅 주인도 만나고 옆집 임차인도 만나고 이 관계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들 경기 다 다르게 해요. 근데 거기서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장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성향이 좀 맞으시던가요? 회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불평부터 해요. 사람들이 불평부터 하는데 누구는 뭐 정치만 한다. 누구는 완전 일벌레다. 누구는 뭐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보지 말고 좀 장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저도 그때는 다 그렇진 않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성격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일처리 빠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일처리 빨리 하는 능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를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장점도 배워야 되고 진짜 일벌레다. 그럼 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엑셀 돌리는데 손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분명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가정에 너무 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것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진짜 너무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정에서는 너무 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아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배우라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때도 그게 그러면 나의 강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 직장하고 투자 얘기했죠. 네, 이제 집이 있습니다. 가정 얘기가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숨겨요. 집에서. 비상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을요? 네.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면은 그 비상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돈을 벌어도 문제고요. 돈을 벌면 이제 그 돈 어디서 났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잃으면 더 문제되는 거예요. 네. 잃으면 나 몰래 돈 다 날려먹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건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물건이 좋다. 그러면은 아내한테 가져갑니다. 아내는 부동산 해본 사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품위서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 봐요. 그럼 뭐가 좋겠다, 뭐가 좋겠다. 이건 다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소중한 게, 마지막에 이 부동산 물건을 또 가져갈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우리 같은 투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까 품위 결제 받죠? 네. 결제를 안 해준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상사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 고치면 되겠어? 라고 물어봐서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집안 사정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뭐 관계도 계속 돈독해질 수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삶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 같이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뭐 애들 데리고 주말이면은 부동산 보러 가고. 근데 요즘 애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됐더니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한 20, 30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앞시트 메고 맨날 부동산 다니고 이랬으니까. 얘가 공부 반에서 50등 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1등급짜리를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짜준다? 그러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 지역을 다녀봐야 되고, 이 부동산 물건을 체험해 봐야 되고요. 다 사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뭐 주식도 모의 투자 많잖아요. 부동산도 모의 투자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돈으로 사는 거죠. 유료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딱 듣고 이게 최고다, 난 이것만 해야지,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보고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현장 나가서 검증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경험과 이론을 조금씩 계속 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외부 강의를 통해서 들었다기보다 대학원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학원이라고 딱 부동산이라 그래서 부동산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경제도 가르치고, 세금도 가르치고, 도시계획도 가르치고, 건축도 가르치고, 분야가 엄청 많아요. 프로테크도 가르치고. 근데 그런 여러 분야를 막 듣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식들을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인사이트가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박사님, 어떤 분들은, 우리 초보자들은 아파트만 해도 돈 번다는데요? 그래요? 네, 아파트만 해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는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내 집 한 채 있으시니까 네. 이걸 이제 자산 증식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아파트, 주거용은 더 네.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상업용으로만? 상업용으로만 보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집을 저는 잘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애들도 살고 있고, 아내도 살고 있고. 상급지로의 업그레이드. 아직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학령기라 그런가요? 저한테 그냥 이 지역이 그냥 좋아요. 남들은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학군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인정합니다. 그 지역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아까도 계속 제 생활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가 학교도 가깝고, 생활하기도 좋고, 아직은 좋아요. 물론 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내 상황이 지금은 여기가 좋은데, 저 다른 데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 이사 간다? 그러면은 제 삶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이삿짐 한 7번 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서울 시내 안 살아본 지역이 없습니다. 안 살아본 지역이 없고, 안 가본 지역이 없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아내가 그때 출퇴근하다가 차로 1시간 반씩 다녔어요. 1시간 반씩 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었죠. 안 좋은 일이고 그때 많이 아팠었는데 근데 내가 돈을 쫓고 다니면서 내 상황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사실 그때 좀 그걸 많이 느꼈고